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호남 지역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비명계를 끌어안고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소로 당내 갈등에 또 다른 변수를 안게 된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으로 상황 수습을 노리는 민주당이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과 여성을 대표의 지도부에 입성한 임선숙 최고위원이 최근 이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광주의 현역 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이 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좌절한 송 의원은 지도부 입성의 기회를 다시 잡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당직 개편의 틀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이번 제안은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비명계를 중용하는 당직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의 사무실을 돌며 당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과 비명계를 포용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대표 기소를 놓고 친명과 비명 간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상황. 공천제도 TF 단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호남 비명계를 선택한 이 대표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의 빗물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유출된 물질의 오염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빗물에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와 인근 해상의 바닷물, 해저에 쌓인 퇴적물질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유출되는 철 원자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에게는 지난해부터 매일 하루하루가 사실상 물의 날이었습니다. KBS는 향후 대형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취재 제시합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댐입니다. 제 옆을 따라 댐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난 1991년 이 댐을 건축할 당시 수몰됐던 한 다리가 강 바닥과 함께 전체를 드러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바짝 메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물의 날 주암 본댐의 조수율은 17.7%, 조절지 댐을 합쳐도 21.3%에 불과합니다. 마의 20%, 동복호의 조수율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저치인 지난 2009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 평균 물 사용량입니다. 한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이 지난 2009년에 비해 약 30리터 정도 늘었는데 이 300만 명이 넘는 시도민이 하루 평균 한꺼번에 이 양을 쓰는 셈이니 이 물의 기근 상황이 악화하는 시계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가뭄 시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35차례를 기록했던 가뭄은 21세기 들어 불과 20년 만에 16차례를 기록했고 이 최근 10년 동안은 해마다 극심한 가뭄, 불가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상학자와 환경학자들은 호주와 미국 서부 등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혹독한 가뭄, 이른바 메가 가뭄의 신호탄이 이미 발사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손준수 기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담양호입니다. 최근 광주시는 담양호를 비롯해 농업용수를 담아둔 저수지에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비가 충분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광주에는 6월부터 31년 만에 제한급수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물전략 운동에 동참해 주신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에 농업용수를 끌어와 식수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전남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대비 7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뭐 식수도 중요하지만은 농사진 입장에서는 농업용수도 그만큼 식수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업용수 공급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 파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업용수 수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남는 물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실수요 파악을 위한 정보 축적과 계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수자원 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앞으로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든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지능형 물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와 함께 상시적인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에 물그릇을 키우고 농업과 공업, 생활용수 등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제한급수 초읽기에 들어간 광주시는 급기야 이달부터 영산강 물도 식수로 쓰기로 했습니다. 덕흥보에서 취수한 하천수가 비상관로를 통해 하루 3만 톤씩 용현정수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발전용수로 쓰인 보성강댐 물은 주암댐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공급됩니다. 한마디로 물이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댐과 하천 등의 수원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미리 쌍방향 관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로를 개선하거나 이런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기관도 좀 설립을 했고요. 또 현재 주암댐 등 식수원에서 끌어 쓰고 있는 공업용수는 하수를 재이용하거나 온배수, 해수, 담수화 등으로 활용해 식수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도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오니까 광주까지 올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수산단에는 공업용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천수가 아니고. 지난 2015년 충남 지역의 가뭄을 계기로 시행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또한 이 상수도 누수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수율을 올리면서 절감된 분량이 광주광역시 하루 물 사용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굳이 더 많은 댐이나 더 많은 대체 수정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수조원대 가뭄 대책 사업 대부분이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 하지만 눈앞에 가뭄만 해결하면 해당 사업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 시작도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메가 가뭄의 신호탄이 된 호주와 미국 서부 사례를 참고해 대규모 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선화 영산강 유역환경청장은 기념사에서 삶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영산강과 섬진강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 광주 지역 환경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 수립과 승촌보, 죽산보 해체 등 보호 처리 방안이 담긴 용역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식 처분 과정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요구한 주당 3,750원 현금 배당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어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을 부결하고 회사안인 2,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요구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지난해 1,700원보다 30%가량 올랐습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기후특별위원장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은 기후변화 위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45년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약속한 광주시가 정부안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제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며
광주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 역시 조만간 지자체 차원의 탄소 중립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 그 밖의 지역도 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국외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오후부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광주는 나쁨, 전남은 밤에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16도로 아침 기온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0도, 구례 18도로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3도, 영암 16도, 강진 17도로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8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곳곳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